차례마다 차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나갈 거를 좀 정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공모도화가가 나가잖아. 공모도화가와 세트인 고대가요 4개를 외워야 돼. 공모도화가 황조가 정읍사 구시가가 보통 고대가요 세트거든. 그래가지고 외부지문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서 짤막짤막해.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21번에 보면 서경배곡이 나오잖아. 이 서경배곡과 관련이 있는 작품이 보통 정석가랑 가실이야. 그래서 18번, 20번, 21번 이렇게 나갈 건데, 숙제가 지금 많으니까 이 작품들은 지금 정리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오늘 풀고 가든가, 못 풀면은 다음 주에 풀든가 이렇게 하자. 숙제로 내주면 너무 많겠지? 괜찮아? 자, 그래가지고 뒤에 일단 답지를 껴줬어. 답지를 껴줬으니까 일단은 진도를 4개를 나갈게. 4개를 나가고 보고 빈칸 보고서 적고 정리 한번 한 다음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고 여기서 풀고 가고, 그 다음에 또 가실이랑 서경별곡 이런 것들 문제 그렇게 많지 않아. 수능형 문제만 뒤에 넣어놨어. 그러니까 정리하고 풀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가는데,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할게. 어차피 오늘 1시간 내에 문제 푸는 데까지 풀고 그 다음에 끝내고 문법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상 과제 저거는 안 줄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냥 기본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시조, 음운변동, 표준반응법 이렇게 하고 문제는 여기에서 가능한 한 다 풀고 이렇게 정리하게끔 할게. 문학 같은 거 막판에 직전 대비들이 좀 풀어야 되고.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4페이지 공부도화가부터. 자, 일단 우리가 고전 시가의 계보를 보면은 이제 고대가요라고 불리는 파트들이 있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 작품들인데, 이게 보통 이제 신라 삼국시대 이때가 이제 고대가요지. 고대가요는 대부분 역사책에 기록돼 있어. 그래서 공모도화가도 이제 역사책에 기록돼 있지. 그 다음에 황조가, 요거는 이제 유리왕 거. 백제 정읍사만 노에 기록돼 있어. 이건 되게 대단한 노래인 게 악장가사의 시리였거든. 악장가사는 뭐냐면은 세종 이후에 노래를 정리해가지고 악보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게 백제 거라고 되어 있잖아. 생각해봐. 백제 언제 멸망해? 670년에 멸망하지. 그리고 세종 사후니까 1450년 이후. 그러니까 이때 동안 유행해가지고 이때 악보로 기록된 거야. 이거는 역사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800년 이상 유행한 노래인 거야, 정읍사는. 대단한 노래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지가. 이렇게 시리즈들은 알아둬야 되겠지. 같은 세트니까. 가장 기본적인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이후에는 뭐가 나와? 이제 송해신라 시대에 가면은 향가 파트가 나오지. 근데 이번에 이제 향가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향가는 일단은 빼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가면 이제 경기체가와 고려가요가 나오는데 보통 이제 고려가요 위주로 많이 하지. 고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에 가면 뭐가 나오는 거야? 시조랑 가사가 나오는데, 보통은 우리가 요 세트랑 요 세트가 지금 나오니까 요 세트, 요 세트에 대한 관련 작품을 공부하고, 보통 거기에 선지로 나오는 게 시조 파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야. 요 정도 하면 아마 외부 지문 나오더라도 웬만큼 다 풀 수 있고, 만약에 외부 지문이 나와주면 땡큐지. 왜? 선생님은 그 다른 애들이 그만큼 공부 안 했을 텐데 니네가 성적을 잘 찍을 수 있구나. 문법에서 다 맞고 외부 지문 나왔을 때 외부 지문만 다 맞으면은 1등급은 합격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다 맞춰가지고 공부해서 들어가자. 알았지? 자, 그래서 공모도화가부터 나갈 건데, 일단 얘네들은 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배경설화가 있어. 물론 얘도 약간의 배경설화가 있는데 뭐 구체적인 건 아니고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공모도화가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역사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고조선 때 거기 배경설화 한번 읽어봐봐. 4페이지에 보면은
뱃사공 광리자구가 새벽에 배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센 미친 사람 백수광부라고 하지 흰머리에 미친 남자가 머리를 풀고 술병을 낀 채 물을 건너가려 하였다. 그의 아내가 뒤따르며 만류하였으나 결국엔 어떻게 돼? 물에 빠져 죽고 말았지. 그래서 백수광부의 아내가 이 노래를 지은 거지. 지었는데 그거를 이제 광리자구가 자기 아내한테 전달해줬더니 그 여옥이 노래를 널리 퍼뜨려서 이렇게 전해지게 됐다는 거지. 제목 자체가 뭐야? 님이라는 뜻이지. 뭐뭐 하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에 하지 마라. 도하라는 게 뭐야? 강을 건너다. 님이여 그 강을 건너지 마. 사실은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식구가 공무도화니까 공무도화가인 거지. 그래서 원래는 한시로 그렇게 써 있었지. 뭐라고?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화 이렇게 한자로 써 있는 거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서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라고 보기도 해.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앞에 우리가 남아있는 기록이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서정시가 정서를 노래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물론 이제 유리왕의 황조가도 가장 오래된 개인 서정시가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 그럼 이건 유리왕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도 물론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긴 했는데 자 그래가지고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얘기를 하지. 물의 상징성에 대해서 보통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야. 그거 외에 사실 문제 낼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물의 상징성 정도만 알아보자. 자 일단은 기승전결로 돼 있는데 이제 보면은 처음에는 어때?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 애원을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님이 물을 건너지네 효조하다가 그 다음에 정서가 어떻게 변해? 님이 물에 빠져 죽었지 슬픔.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 체념으로 바뀌는 가진님으로 이해했고, 그리고 각각의 1, 2, 3행의 물의 의미가 4행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 1행은 뭐야? 1행에서 물은 사랑이지. 2행에서 물은 뭐야? 이별이고, 그 다음에 3행에서 물은 뭐야? 죽음을 의미하지. 이 정도 상징성만 알고 있으면 되지 사실은. 맨 마지막에는 이제 체념이 나타나지. 산식과 체념. 다른 건 뭐 특별한 거 없지. 그래서 요거 이따가 이제 적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풀고서 뒤에 정답이 있으니까 채점까지 해봐. 일단은 고대가요 4개 다 한 다음에 잠깐 그 시간 내가지고 쓰고 풀어보고 채점하고 이렇게 하고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작품 나갈게. 그 뒤로 가보자. 황조가 페이지 7페이지. 자, 황조라는 거는 뭐야? 보통은 노란새라는 뜻인데 꾀꼬리가 노란색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꾀꼬리를 의미할 때 이제 황조가라는 표현을 했어. 황조가는 보통 사실은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 쓰인다는 건데, 객관적 상관물 전에 공부했지. 기억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혹은 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승호 배웠니? 그때 전에 했나? 안 했어? 자, 간단히 정리해 줄게. 여기 지워도 돼? 지울게. 발상법 종류를 좀 정리를 할 건데, 우리 발상 및 표현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작품을 분석할 때 발상, 작가들이 어떤 상상력을 발휘했는지가 발상이고, 표현법은 뭐야? 수사법에서 와가지고 원래 수사 말을 잘하는 방법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학을 분석하는 도구로 쓰는 게 뭐 직유, 은유, 의인 뭐 이런 것들이 수사법이잖아. 발상법이라는 건 수사법이랑 달라. 수사법은 원래 이제 말 잘하기 위한 학문에서 가져와가지고 문학에 적용을 한 거지. 반대로 발상법은 뭐야? 작가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를 상상력을 발휘한 거야. 그래서 작품의 창작 단계에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발상이 있어. 발상하기는 결국엔 낯설미학이야. 왜냐면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없는데 예술을 만들려면 새롭게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건 없어. 근데 새롭게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국어교육에서 이름 붙인 게 세 가지가 있어.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이미 예술은 아는데 우리가 그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세 가지가 있어. 하나가 객관적 상관물, 또 하나가 감정이입, 또 하나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지. 자,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은 뭐야? 우리가 어떠한 정서를 대체할 만한 사물을 찾는 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불러. 자, 정서를 대체하는 사물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정서를 투영한 사물이라고 얘기가 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내가 외로운데 바깥을 보니까 창밖에 갈대 하나 홀로 흔들린다. 사실 여기 뭐 정서 안 썼지만 이 갈대 외로움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런 게 객관적 상관물이야. 이해되지? 어떤 개념인지? 자, 그럼 감정이입은 뭐냐? 이거는 화자나 서술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투영돼 있어야 돼. 직접 투영이라는 건 뭐냐? 직접적으로 정서 표현이나 정서 행동이 나타나 있어야 돼. 자, 그래가지고 정서 표현이라는 거는 뭐야? 우리 슬픔, 기쁨 이런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나 있어야 되고, 울다, 웃다 같은 것들이 정사 행동이지. 울다, 웃다, 춤추다 뭐 이런 것도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잖아. 이런 게 드러나 있으면 사물에, 그러면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해. 예를 들면 이거는 창밖에 갈대 하나 홀로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직접적인 정서 행동의 정서 표현이 안 나오고, 물론 화자의 정서를 일치하더라고. 또 얘는 화자의 정서를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포함관계상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 포함돼. 근데 감정이입은 이렇게 쓰는 거야. 외로운 갈대 하나 울고 있다. 혹은 외로운 갈대가 울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 이게 근데 어떻게 돼야 돼? 이 갈대 외로움과 울는 정서가 화자의 정서와 일치해야 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돼. 않으면 객관적 상관물이겠지, 그것도. 다른 정서를 넣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통상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부르는 거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감정이입하면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부르겠지. 객관적 상관물은 보통 뭐를 불러? 이 감정이입 제외한 애들이 있지. 얘네들을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불러. 원래는 이제 감정이입 객관적 상관물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하는 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들어갔냐? 파란색이 어디 갔지? 자, 추상적 관념을 무시하는 추상적 관념이라는 것은 뭐야? 우리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들이지. 생각이나 아니면 정서나 아니면 시간은 원래 물리량인데 이게 문학에서는 추상적 관념이라든가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구체적인 사물로 바꾸는 것 혹은 구체적인 감각으로 바꾸는 것, 외상화 내지는 감각화, 이런 게 이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인 거지.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슬픔의 색상이 있어? 없지. 관념이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감각으로 표현했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죄가 쌓여있다. 슬픔이 쌓여있다.
상태로 표현했지, 관념을. 불쌍화. 이런 게 이제 추상적 관념에 붙여요. 이해되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내용들이 아니 발상학부는. 자, 그랬을 때 이제 평준관을 하는 거예요. 평준관은 배경으로 한번 읽어봐. 거기 보면 이제 고구려의 제2대 유리왕. 유리왕은 누구야? 이제 그 고주몽의 아들이지. 고주몽이 이제 저기 뭐야, 고구려 세우러 떠날 때 고려에서 어떻게 칼 불러가지고 반주잖아. 나중에 유리가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칼 맞춰보고 2대 5이 되지.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왕비 송씨가 세상을 떠난 후에 화희랑 치희라는 두 계비를 맞아들였는데 그 여자가 서로 싸웠어. 그래가지고 빠른 한 여자가 어때?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려서 이제 왕이 그 사람을 쫓아갔는데 이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해서 혼자 돌아오면서 이제 보니까 꾀꼬리는 보통 한 쌍이 날아다닌다라고 그러거든. 쌍쌍이 둘이서. 그거 보니까 외로워가지고 쓴 시가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소서 정답게 녹이는데 외로울 사이의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가 있고.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야? 앞에 정치, 뒤에 자신의 정서를 나타냈는데 자신의 외로움을 대비시켜가지고 정서를 부각한 게 뭐야? 꾀꼬리지. 꾀꼬리가 그래서 뭐야? 객관적 상선물이야. 그러니까 꾀꼬리는 정답구나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나타내는 소재인데 화자의 정서와 반대되지. 만약 화자의 정서가 같았으면 감정이인데 반대되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인 거지. 뭐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는데도 직접적으로 정서가 안 나타나면 그것도 객관적 상관물인 거지. 이해되지? 일단 성조가는 그런 작품이고 또 뒤로 가보자. 10페이지 정읍사. 정읍사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유행가 중에 하나지. 정읍이라는 전라도의 도시에서 이제 어떤 행상인의 아내, 이제 행상은 뭐야?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장사꾼의 아내가 이제 남편이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부른 노래라 그래. 그래서 얘는 뭐가 들어가? 거기 정강, 후역, 후강전, 가편, 근선주, 수연 막 이렇게 써있잖아. 이게 뭐야? 악보라서 그래, 원래 악보. 얘는 악보로 기록돼 있지. 나머지들은 다 한자로 해서 어때? 역사책에 기록돼 있었던 내용인데 얘는 악보에 기록돼 있었던 가사야. 그래서 한글로 적혀있지. 조선시대에 기록이 된 거야. 백제시대의 노래가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있다가.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거기 중간에 고려가요 같은 느낌들이 있지. 원래 앞장 가사가 고려가요나 이런 게 많이 실려 있어서 얘도 후렴구가 발달했지. 어기야, 어강돌이 막 이런 것들은 다 후렴구 내지는 여음구라 그래. 우리 고려가요의 특성이 있거든. 서명발공에서도 나오겠지만 고려가요의 특성이 뭐야? 후렴구라 뭐가 발달해? 여음구가 발달한다고 그러지. 후렴구는 뭐야? 뒤에 반복되는 거. 여음구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때려넣는 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또 뭐라 그러기도 해? 조흥구. 흥을 조, 만들기잖아. 흥을 만들기 위해서, 흥을 내기 위해서 붙인 구라고 하기도 하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어때? 고려가요처럼 어기야, 어강소리 뭐 이런 것들, 아은, 아롱길이 이런 것들이 다 뭐야? 후렴구 내지는 여음구로 발달을 한 거야. 그러면 실제 내용들은 요거는 어때? 빼고 가면 되지. 그리고 이 후렴구나 여음구는 고려가요 가서 배우겠지만 뭐야? 울림소리로 많이 돼 있고 특별한 의미는 없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지. 울림소리 많이 쓰였고 특별한 의미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 서경절곡도 어떻게 돼? 서경절곡도 저거 들어가잖아. 후렴구 그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서경이 아지가 서경이 서울이지 마늘은 뭐 이렇게 되잖아. 아지가 그 여음구고 그 다음에 위 두어렁 형두어렁 나링들이었나? 그거지. 그게 이제 여음구잖아. 또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 위증제가 평범된가?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후렴구 여음구니 고려가요적인 특성이야. 자, 그래서 얘는 고려가요는 안 오는데 고려가요랑 같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내용을 보자. 달하. 우리 하 할 때 하는 높이면 목적조사야.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고정법 하나 나올 텐데 달리니시여 높이 곰. 우리 곰, 곶, 옴, 옷이 나오면 고전시가 해서 얘는 강조를 나타내는 세 가지 다 해. 조사나 전미사나 혹은 선어말어미까지 할 수 있어. 형식 형태소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근데 옛날에는 요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높이 곰 그러면 높이 해서 접사로 쓰인 거고 또 부모 곧 아니시면 이런 경우에 조사로 쓰였다라고 보기도 해.
그리고 아니 악기 높다, 악기나 높다 해가지고 아니 악기는 구나의 의미로 쓰기도 해. 그러니까 이게 봄, 곧, 옷, 옴이 붙으면은 뭐야? 앞에 말에 강조해주는 적사, 조사, 선어말음이 세 가지로 다 쓰일 수 있어. 이건 어차피 이제 고전 부품할 때 다시 배우는 게 상식적으로 알아서 고전 시간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곰, 곧, 옴, 옷 나오면 앞에 말 강조해주는 거구나. 조사건, 적사건, 선어말음이건. 자, 그래서 높이 높이 도드샤. 어기야 이거는 의미 없지. 머리 곰 뭐야? 멀리 멀리 비추시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달아 높이 높이 도드시오. 멀리 멀리 비추시라. 왜? 달한테 이제 기원을 하는 거지. 달한테 그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하는 거야. 멀리 비춰서 그 남편이 오는 거를 잘 밝혀주십시오. 이런 뜻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후렴구지. 후광경 보자. 저제 열어진 거예요. 저작거리라는 말이 들어가지. 저작거리. 무슨 뜻이야? 시장이란 거잖아. 그래서 저자에, 즉 시장에 가 계신가요? 라는 뜻이야. 여다라는 건 가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증대를 드디어 쉐라. 증대는 진 곳인데 상징적 의미로서 위험한 곳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남편이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저런 거를 의미하기도 해. 다른 여자를 의미하기도 해. 다른 여자한테 빠져서 무엇인가요? 그래서 드디어 쉐라. 디딜까 두렵다야. 뭐뭐 리을 쉐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의 보어인데 요즘도 써. 어떻게? 학교에 지각할세라 택시를 잡아탔다. 요런 느낌 알지? 무슨 뭐뭐 할세라 뭐뭐 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게 이제 오늘날 남아있는 형태야. 그래가지고 진대를 드디어 쉐라. 디딜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남편이 못 돌아올까봐 두렵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후렴구가 나오고 어느가 놓고시라. 어디든 놓으십시오. 짐을 어디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후렴구 나오고 내 가는데 점그럴 쉐라. 내는 여기서 나가 아니라 너를 의미해. 그래서 남편이 가는 것이 저물까 쉐라 두렵습니다. 라는 뜻이야. 되게 간단한 내용이지. 그래서 남편이 무사하게 귀환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됐지? 이것도 넘어가 보자. (22페이지) 부지가 들어가요. 내가 한번 읽어볼래? 부지가?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지? 그 가야 공국서라잖아. 한번 읽어봐.
윤동주 자화상 지난번에 거기 보면은 그거 하나 틀렸길래 된다냐고. 파란 바람이 불고 이거 문제 나왔었지. 이거 파라는 뭐야? 시각이고 바람은 보통은 촉각이나 청각이겠지. 공감각이지. 감각이지. 이거 전에 설명했니 내가? 안 했나? 안 하고 넘어갔나? 윤동주 여기에서 이거 공감각 나올 수 있다. 다음 주에는 공감각 좀 설명을 좀 해줄게. 공감각 좀 테스트 좀 보자.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설명하신 거 다 읽었지? 봐봐. 부지가는 뭐야? 거북이를 가리키는 노래라는 뜻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북이한테 거북아 호명하지. 부르고 그 다음에 어때? 머리를 내밀어라. 명령하지. 호명은 불을 붙자지. 호명, 명령. 그 다음에 어때? 내밀지 않는 가정. 오어, 서먹으리라, 위협. 이런 구조로 돼 있어.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근데 여기서 거북은 뭐야? 이제 신령스러운 존재, 신적인 존재에게 머리는 뭐를 의미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 왕을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갈래가 뭐라고 돼 있어? 고대교화요라고 돼 있지만 집단무가 집단으로 뭐야?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 노동요. 왜 흙을 타면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 노동할 때 불렀다고 보기도 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거긴 안 나왔는데 영신군가 환영 맞이하다야 맞이해 신적인 군주를 맞이하는 노래라고 부르기도 해. 그래가지고 영신군가 이렇게 부르기도 해. 자 그래서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부어서 먹으리 위협을 통해서 주술적 행위로서 위협을 통해서 주술적으로 임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래라고 봐.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뒤에 정답 해설지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거기까지 28페이지까지 빈칸 채워놓고 푼 다음에 채점하고 푼 다음 채점하고 한번 해보자. 부탁하고 그 다음에 성경배국을 오늘 시간이 돼서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근데 못 나갈 거거든. 다음 주에 나가자. 아니면 이거 숙제로 내줘? 어떻게? 숙제로 내주고 갈까?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여기 숙제 추가. 오세가요 4개 정리해오는 거 풀고 채점해와. 이건 밖에 넣어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성경배국으로 가보자. (172페이지) 지워도 되냐고? 여기다 플러스 저거 고려가요 4개, 고려가요 3작품도 사실이 정석과 성경별곡 이렇게 숙제로 됐지? 그러고 채점해와. 할 수 있지? 너무 많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 아니야? 자 다시 못하겠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하고 할 수 있다 하면은 이번 주에 하고 어떻게? 자 다시 여기서 하고 가자 손 숙제로 해보자 손 상관없다 손 해? 8개 7개 고대가요 4개랑 서경별곡 가실이 그 다음에 정석가 문제가 많진 않아. 근데 아마 이 정도 내주면 그래도 한 이거 다 하는데 한 3, 4시간 걸릴 거야. 이게 다 하는데 다요? 다 2분씩 2시간 이거 30분이면 써 1분
못하겠으면 여기서 하고 가고. 어떻게? 자, 다시 여기서 하겠다 손. 할 수 있다 손. 오케이. 가자. 자, 171페이지 성경결국부터 나와. 다음 주에는 보니까 그 파란 바람이 불고 윤동주 그 파트를 공감각 그거 내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거거든. 그 파트 다시 공감각 좀 설명 좀 해줄게. 이따가 시간 나오면은 지금 미리 좀 설명 좀 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성경결국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공감각만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자. 다음 주에 우리 공감각 테스트 볼게.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공감각 그 파트 때만 쫙 뽑아줄게. 거기서 보고 이게 공감각인지 아닌지 맞추면 돼. 그러니까 뭐에 무슨 말인지 적을 수 있으면 돼. 다음 주에 공감각 테스트에.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파란 바람이 불고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촉각이나 청각이겠지, 바람은. 그리고 이거는 시각이니까 촉각의 시각화 혹은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공감각이라는 건 뭐야? 감각이 전이가 일어나야 되지. 단순히 열거되어 있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차갑고 그다음에 뭐야? 차갑고 매운다. 이 경우에는 어때? 이렇게 되지. 그럼 어때? 감각에 그냥 열거야. 이거는 그냥 열거한 거지. 이거 N 이거잖아.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지. 차이가 있어. 두 개를 열거한 거랑은 달라. 공감각은. 자, 그리고 공감각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거든. 수식 받는 거에 수식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자, 공감각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단단한 거요라는 시에 보면 햇빛 발디디는 소리라는 표현이 나와. 그냥 딱 이것만 놓고 봐봐. 그럼 이거 뭐야? 청각인데 수식 받네? 그럼 뭐야? 얘는 시각이나 촉각이지. 그럼 어때? 청각의 시각화 혹은 청각의 촉각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시 내용의 앞뒤 관계를 보면은 도토리묵 만드는 과정인데 거기서 도토리 말리는 햇볕에 도토리를 말리는 과정을 햇빛 발디디는 소리라고 표현했어. 그러면 소리 있어? 없지. 메인이 뭐야? 이거야. 이게 서브 개념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와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뒤에 보는 게 메인 개념이기 때문에 메인 서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야. 앞뒤 문맥상 원래 있는 게 뭔지 생각하고 거기에서 표현한 게 뭔지를 생각해야 돼. 이해되지? 그래서 공감각 개념을 좀 알아도 파란 바람이 불고 윤동주 그 파트는 그게 이제 보통 공감각을 거기에서 이제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뭐 빼먹었는데 이번에 지금 채점하다가 보니까 그거 틀렸더라고. 거기 공감각 파트거든. 파란 바람이 불고 물론 그거를 하는 선생님도 있고 안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만약에 공감각 나오면은 니네 근데 그거 가르쳤니? 학교에서? 윤동주 자화상에서 그 공감각 했었어? 그러면 그거 문제 나오겠다. 공감각 파트 문제 나오기 쉬우니까 그 파트 공부해놔. 그거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공감각은 다음 주에 텍스트 볼 건데 그냥 보고서 저거 하면 돼. 풀면 돼. 아, 뭐에 무슨 화, 뭐에 무슨 화, 뭐에 무슨 화. 웬만한 거 나오는 거 쫙 한 20개 해줄 테니까 거기에서 보고서 쓰면 돼. 이해됐지? 그래서 다음 주에 공감각 테스트 볼게. 자, 그 다음에 성경결국은 나와요. 성경결국은 서경이 뭐야? 평양이지. 우리 별곡이라고 붙으면 보통은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노래 혹은 이별 노래. 근데 여기서는 뭐야? 이별. 서경결국은 총 3년으로 돼 있지. 그래가지고 이걸 9년체라고 그래. 연으로 나눠져 있는. 그리고 고려가요는 대부분 다 9년체지. 왜 연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자, 근데 얘는 어때? 문제가 1, 2, 3년의 내용이 각각 다 주제의식이 달라, 사실은. 그래서 이 3년이 전부 이제 짜집기 된 노래라고 보기도 해. 특히 뭐를 보면 알 수 있어. 서경별곡에 나오는 2연 파트는 정석가의 이변이랑 동일하지, 내용이.
그래서 어때? 이게 유행가의 그 당시의 유행가들의 짜집기한 메들리곡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악보에는 이렇게 실려 있기는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내용을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런 이별이나 사랑에 대한 노래들을 뭐라고 해? 남녀 삼열지사라고 그래. 남녀간의 열렬히 사랑하는 모습을 쓴 노래. 상열, 열렬히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열렬히 사랑한다는 뜻이지.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율격은 거기 보면 3, 3, 2조 3분보가 원래 기본적인 고려가율 율격인데 꼭 그걸 지키지는 않았어. 사실 3, 3, 2조 3분보 율격 지키는 거는 가실이나 형산배곡들 좋지.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제 3, 3, 2조 3분보는 지키지는 않았고 대신에 뭐가 발달해서 똑같이 호령구, 여음구 등이 발달을 했지. 호령구는 뭐야? 이 두어령성, 두어령성 달인들이고 여음구는 아질가 뭐 이런 것들이지. 의미가 없지. 다만 울림소리가 많이 쓰였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느낌을 주지. 자, 내용을 보자. 서경이 아질가는 의미 없고 서경이 평양이 서울이지만은 이런 뜻이지. 서울이지만은 닭근대 아직은 의미 없고 소성경 고예마는은 괴요마는의 옮기라고 봐. 괴요마는. 자, 소성경은 작은 서울이지. 그러니까 평양은 옛날부터 이제 서울이었잖아. 수도로 많이 쓰였지. 그래서 작은 서울을 괴다라는 건 옛날 구어로서 뭐야? 사랑한다의 의미야. 사랑하지만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평양 작은 서울을 좋아해. 닦은데라는 거는 이제 뭐야? 털에 닦은 곳 혹은 발전된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 내가 털에 닦은 곳일 수도 있고 발전된 곳. 그리고 여행으로 여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희다는 오늘날의 여의다랑 같은 뜻인데 이 여의다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이별하다. 그리고 뭐에 많이 써주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다. 또 세 번째는 딸을 시집 보내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고전 시간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알아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다, 이별하다, 딸을 시집 보내다. 세 가지 의미 있어. 그래서 딸의 여이다 그러면 딸을 시집 보내다의 뜻이야. 자, 이별하기보단 이별이지. 질삼배 버리시고 질삼배는 뭐야? 질삼이지. 질삼인데 이게 뭐가 된 거야? 부계음만 된 거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부계음만. 어떻게 돼? 질삼인데 영부계음인데 경부계음 자리로 옮겨간 거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치 발음이 제일 편한 발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질삼이라는 건 뭐야? 배 만드는, 천 만드는 일이지. 기단자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자의 생업이란 뜻이야. 그 생업을 버리고라도 라는 뜻이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님을 따르겠다는 적극적 태도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괴실한데 사랑하신다면, 괴가 또 나왔지. 사랑하신다면 울어 곰 또 나왔네. 곰 뭐야? 울며 광세정리사지. 강조해주는 울며 백리놀이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님과 이별할 수 없다라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이지. 근데 2연 가면 어때? 영원한 사람 맹세하다가 3년에서 님에 대해서 의심하잖아. 그러니까 내용이 안 이어져. 자, 그 다음에 2연 한번 보자. 구슬이 바위에 지신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대.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구슬이 있으면 옛날에 구슬들을 어떻게 했어? 그냥 쓰지 않고 이렇게 실로 빼어가지고 목걸이 같은 걸 만들어서 장기고를 만들지. 근데 구슬은 여기서 뭐를 의미해? 사랑을 의미하지. 바위는 뭐를 의미해? 시련을 의미해. 떨어지는 건 뭐를 의미해? 이별을 의미해. 끈은 뭐를 의미해? 사랑의 믿음을 의미한다고 그러지. 상징한다고 그러지.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구슬이 아재가는 의미 없지. 구슬이 바위에 지신대. 바위에 떨어진대. 그건 뭐야? 시련을 겪고 이별하게 된대.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사랑이 시련을 겪어서 이별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는 뭐야? 끈이지. 끈. 사랑에 대한 믿음의 상징이야. 사랑에 대한 믿음이 끝이겠습니까? 서리법이지. 뭐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서리법이야.
증문해. 천년이지. 천년을 외로곰. 곰 또 강세정비사지. 외로이 강조하는 거지. 외로이 여신들. 여다 뭐였어? 살아가다였지. 살아가신들. 신있다.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과 끈은 같은 거리거든. 같은 자리에 들어갔잖아. 긴과 신이. 믿음이야. 그칠이니까 그치겠습니까? 나는 의미 없는 영구지. 그리고 그칠이니까 했으니까 뭐야? 서리법이야. 원래는 의문문인데 그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사랑 연세를 했다가 이제 나중에 3년에 가서 뭐라 그래? 이제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라고 하면서 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 자, 기본적으로 3년 파트는 어떻게 돼 있어? 이제 대동강에서 이별하는데 대동강에 이제 나루토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부분에. 여기 이제 배가 있겠지. 이 배를 사공이 이제 졌겠지. 사공이 졌는데 여기 님을 태워가지고 간단 말이지. 화자야. 님이야. 사공이야. 근데 님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 님을 원망할 수는 없어.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사공을 원망하지. 사공 원망하고 사공 와이프까지. 사공 아내까지 원망하지. 왜 원망하는 거야? 걱정되니까. 건너편 꽃을 꺾는데 꽃은 뭐를 의미해? 다른 여자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해돼?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자.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매어 놓았는가 사공을 원망하지. 왜? 대동강 넓은 거 몰라서 배 세웠니? 왜 우리님 태우고 가? 라고 원망하는 거야. 내 각시 넘난지 몰라서 갑자기 이제 각시 사공의 아내까지 욕하지. 네 아내 바람났어 음란해 그런지 몰라서 열배에 실었는가 사공아 이렇게 해석하지. 지나가는 배에 우리 님을 태웠느냐 사공아. 대동강 건너편 꽃 이건 뭐야? 새로운 여자 다른 여자를 상징한다고 보지. 배 타내면 겉보리가 님은 배 타가지고 건너가면 꺾을 것 같다 꺾을 것입니다 하면서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님에 대한 원망과 님에 대한 의심이 나타나는 부분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제의식이 세 개가 겹치진 않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 됐지? 그래서 성경별곡 정리해보고 자, 이 성경별곡에 이제 이전 파트가 나오는데 정석가잖아. 그 뒤에 보면 정석가 나오는 거야. 성경별곡 문제가 꽤 많지. 잠깐만. 상대가 앞으로 가면 정석가가 나오겠다. 페이지 162페이지 정석가. 자, 정석가는 딱히 뭐 제목에 의미는 없는데.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님과 이별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시야. 그래가지고 내용 시리 앞에 보면은 징하, 도라, 당금계사이다 라고 시작을 하지. 자, 이 부분은 보통 서사야. 내용과 상관이 없는데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서사나 후렴구가 많이 발달했는데 서사라는 건 앞에 그냥 들어가는 거지 의례적으로. 왜 그러면 고려가요가 원래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인데 조선시대에 오면 어디로 편입돼? 궁중음악으로 편입돼.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이성계는 저기 함흥 사람이다. 그치? 자, 네가 지역이 이제 그 너네가 여기서 이제 살다가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 가가지고 미국 되게 이제 저런 고급스러운 무슨 클래식 연주나 이런 것만 들을래? 가고기나? 원래 듣던 거 들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한국 케이팝 듣거나 하겠지. 마찬가지야. 한국 촌사람인 이성계가 갑자기 왕이 됐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귀족적인 노래들 들을까? 아니지. 그냥 부르던 노래 들을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 내가 듣고 싶은 노래 하려면 지금처럼 무슨 MP3 파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한테 악보를 주고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불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봐. 애니메이션 덕후가 있다고 해봐. 애니메이션 덕후가 있는데 그 왕이 됐어. 그래서 애니메이션 노래를 막 그냥 막 틀어놓으면 어떨까? 좀 쪽팔리겠지. 그럼 어때? 뭔가 거기 꾸며가지고 그럴싸하게 뭔가 이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를 좀 고급 노래처럼 이렇게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사 때려놓고 영어 때려놓고 약간 있어 보이게 연주도 못 놓고
그게 뭐야? 지금 앞장가사는 어떻게 보면 들렸니? 보려봐요. 당시 유행가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궁중에서 하려니까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앞에 서사 놓고 후렴구 연구만 놓고 연주 같은 거 이렇게 화려하게 해서 치장해서 만든 거야. 유행가대로. 그래가지고 봐봐. 서사에 들어가는 거지. 서사에 보면 이제 궁중에서 하는 무슨 뭐 의식 같은 거 부분을 넣었어. 징이여 돌이여 지금 계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징과 돌은 금성악기, 그러니까 징과 돌로 된 악기, 돌을 두드려서 소리내는 뭐 그런 악기를 나타냈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표현했다라고 보기도 해. 선왕선대는 태평성대지. 태평성대를 의미해. 선왕 전 왕의 성대, 태평성대라는 뜻이야. 태평성대 평화로운 시기에 논이 아와지다. 자, 우리 문법할 때 나중에 배우지만 아, 어, 지다 형태는 원래 현대국어에서는 뭐야? 피동 형태야. 근데 고전문법에서는 어때? 현대국어거든. 고전문법에서는 모호, 쉽다, 소망을 나타내는 단어로 바뀌어. 자, 예를 들어 볼게. 밥이 먹어지다. 피동이지, 현대국어에서는. 근데 고전문법에서는 밥이 먹어지다, 밥을 먹어지다 이런 거야. 밥을 먹고 싶습니다의 의미야.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논이 아와지다, 놀고 싶습니다로 해석을 해. 놀아지다가 아니라. 이해돼? 거기도 보면 밑에 보면은 여해 아와지다, 여의고 싶습니다의 의미야. 그러니까 이별하고 싶습니다의 의미야. 사실은 반어지. 이별하기 싫다라는 의미야. 봐봐. 일단 이어부터 볼게. 첫 번째 어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고 내용이 그냥 태평성대 기원하는 거고 두 번째 어부터 봐보는 내용인데 삭삭기 음성상징어지. 바삭바삭의 의미야. 의성어 의태어가 음성상징어지. 무슨 말 알고 있니? 응? 음성상징어가 뭐야? 의성어와 의태어가 음성상징어야. 들어봤어? 자, 그래가지고 바삭바삭 쇠모래, 가는 모래, 별해는 벼랑이라는 뜻이지. 벼랑에 나는 영혼권이고 의미 없지. 구운 밤 닭다리에 심고이다. 밤을 구워서 벼랑에 모래벼랑에 심어. 그러면 싹이 나겠어? 안 날 건데 그 밤이 싹이 돋아야지만 유덕하신 님을 여헤어와지다. 반어법이니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고 싶은다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잖아. 자, 봐봐. 예를 들어 볼게. 도윤이가 사귄다고 해보자. 내 여자친구가 있어. 내 여자친구가 이별하자고 하니까 이별할게 대신에 북한이 미국 점령하면 이별할게. 그럼 이별하겠다는 거야? 아니지. 말이 안 되는 뜻이잖아. 이해돼?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야?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이별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게 똑같은 게 네 번이 반복돼. 2형부터 5형까지. 이런 거를 뭐라 그래? 반복과 변주라고 그러지. 변화해주면서 반복을 하는, 혹은 반복과 변조라는 표현을 써. 근데 여기서 이제 2년과 3년은 불가능한 상황 중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을 말하고 4년과 5년은 없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해. 자,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어때? 모래벼랑에다가 밤을 구워서 5대 심고 거기서 쌍라면 헤어지겠다 이거지. 자, 두 번째 형은 뭐야? 옥으로 연꽃을 만들어서 바위에 접붙여서 그 꽃이 3동, 새묶음이 피어나야지만 헤어지겠대. 가능해? 안 되지. 사연 봐봐. 무쇠로 천릭은 군관의 옷이야. 옛날에 이제 그 무사들이 입던 옷. 천릭을 만들어서 철사로 주름을 받고 그 옷이 다 헐어야지만 헤어지겠대. 아까는 어때? 두 개는 만들어져야지만 헤어지는 거고 이번에 없어져야 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오연은 뭐야? 무쇠로 또 한 소, 큰 소를 무쇠로 만들어서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고 그 소가 철초를 먹어 없애야지만 헤어지겠대. 이것도 없어지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 냈다 어때? 불가능한 상황인 거야. 이별하지 않겠다는 거야. 반어법인 거지.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야?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난 사랑 님과 이제 헤어질 수 없어라는 걸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고소리바위의 지신들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거지. 결국에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여기 나오고 석경배곡에도 나오고. 그러면 이거 누군가는 짜깁기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더 내용상 잘 맞아? 사실 정석가가 정석가의 내용은 거기 딱 맞아 떨어지는데 석경배곡은 왠지 거기 유행하는 부분 딱 빼가지고 여기다 갖다 넣은 거 같잖아. 어쨌거나 그래서 석경배곡이 짜깁기 노래라고 생각을 해. 왜? 주제의식이 안 맞거든.
그러니까 어디선가 다른데 유행하지만 지금까지 안 전해지는 어딘가 있는 노래들을 하나 잘라서 이렇게 붙여 넣었을 확률이 높은 거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정석가 그렇고 다시 앞으로 봐봐. 이 정석가 1년 파트가 보통 대비시켜가지고 많이 나오는 게 가시리인데 가시리까지만 정리를 하자. 127페이지 가시리. 가시리는 고려가요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야. 1300부터 가장 많이 나오고 그래서 대표 운율인 331호 3분모를 지키는 대표적인 작품이지. 331호 3일모라는 거는 보통 고려가요의 평균적인 일격으로 나타내는데 3, 3, 2 의자수가 3, 3, 2에 3번의 끈을 읽는다는 건데 사실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긴 해.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그래서 보통 사업부 율격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쉽잖아. 근데 고려가요는 서민들의 노래지. 전 세계적으로 보통 서민들 노래는 3음보고 귀족들 노래는 4음보로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어.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4음보 누가 봐도 4음보 같은데 3음보라고 우겨. 누가 가시리 있고 이래.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이게 훨씬 편하잖아. 청산별곡도 사로리 났다 청산에 사로리 났다 4음보가 훨씬 편한데 굳이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래야 된다라고 우겨 얘네가. 하여튼 그렇대. 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못 바꿔 사실. 어차피 뭐 바꾸려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 얘네가 서울대 공부과 가가지고 거기에서 석사 박사까지 간 다음에 서울대 교수가 돼가지고 앞에 니네 선배들이 해놓은 거를 무시하고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하면 되는데 가능하겠냐고. 불가능해. 대부분이 이제 서울대 교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지방대 교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지방대 교수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에 그러니까 수능에 그런 게 있어. 옛날에 보면 이제 향가 같은 거 번역할 때 양주동이 번역하는 게 있어. 이게 서울대 교수들의 스승이야. 양주동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나중에 서울대 교수가 된 김한진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게 있어. 근데 양주동 번역에 되게 이상한 것들이 좀 있거든. 대단한 사람이지만 최초로 향가를 번역했지만 그래서 김한진 버전의 교과서에서 많이 써. 근데 수능에서는 누구 거 쓰는 거야? 양주동 거. 왜? 우리 이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지방대 국문과교수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대 국문과 출신이고 서울대 국문과 교수를 노리는 사람들이야. 자기 라인이 있어. 선배 거 굳이 무시해가지고 내가 서울대 교수 티오를 떨어뜨릴 이유가 있어? 없어. 그래서 이게 안 바뀌는 거고 이런 해설들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332조 3문고 옛날에 선배가 그렇게 해놨어? 누가 여기다 티를 토를 못 따라.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거야. 그게 맞다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332조 3문고라고 웃겨.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보자. 이게 뭐랑 관련이 되냐면은 이제 성경배곡의 1년에 보면은 생계 버리고서라도 나는 적극적으로 님을 따라가겠다는 적극적 태도가 나오잖아. 그거와 대비되는 시로서 가시리가 나와. 왜? 되게 소극적이거든요. 님이 떠나는데 아까는 붙잡겠다고 했지. 쫓아가겠다. 근데 여기서는 어때? 붙잡으면 서원에서 나를 버리고 갈까봐 못 잡겠다가 가시리야. 자, 봐봐. 내용. 가시리 있고 현대어로 가시렵니까 라고 해. 가시리 있고 아까 뭐였어? 의문형이었잖아. 그래서 가시렵니까 해석을 해. 그러니까 의문이지. 가시렵니까 나는 여고지.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러지. 그 다음에 이연을 뭐라고 해? 미증제가 대평성대는 뭐야? 후렴구야. 의미 없어.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봐봐. 세 번째가 중요하지. 잡사와 구월이만 하는 잡아돌이지 둘 일이지만 선하면 아니올 쉐라 뭐야? 뭐뭐할까 두렵습니다지.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모적 태도가 나타나잖아. 아까는 어때? 서운하단 말든 상관없어. 생계 버리고 난 쫓아가겠다 그랬잖아. 그거와 대비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거 보통 뭐 비교 분석할 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서경배곡 1년과 가시리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 보면서 서로님 보내옵나니 서로님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이거나 혹은 임과의 이별을 서러운 나이거나. 그러니까 나를 서럽게 하는 님 혹은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두 가지로 해석해. 중의적이지. 서러워하는 님 혹은 서러운 님을 보내옵나니 서럽게 하는 님을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시오셔서 가시는 듯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나타내지. 아까는 어때? 이별 못해! 쫓아갈 거야! 이거였다고 여기서는 붙잡지도 못하고 님을 보내고 있어. 그래서 이거 대비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부작품을 연기해서 많이 낸다. 됐지? 또 여기까지 숙제. 오케이. 그 다음 주에는 요거 공방학 테스트 보자.
잠깐 쉬었다가 5분부터 해가지고 음음전동 이제 된소리 대기랑 사이소리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음음전동 총정리 다시 해줄게.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테스트 볼 거 다 하는 사람은 검사 맞고 저거 문장 5개 쪼개가지고 검사 맞고 집에 가면 돼. 정리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했던 거 다시 한번 복기해봐. 자, 우리가 된소리 대기라고 부르는 거는 변음화, 표준 발음법 23에서 27항까지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28항 내용은 사이소리의 일종이긴 하지만 된소리 대기에 넣기도 한다고 했지. 나타나는 결과로 된소리 대기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된소리 대기 가장 기본화는 원래 그 된소리 대기 자체의 내용을 한번 보면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뒷자음이 뭘로 되는 거야? 이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자음과 자음을 만날 때 앞에 자음은 뭐라고 했어? 무조건 받침소리겠지. 그래가지고 앞에 자음이 받침소리니까 얘가 올 수 있는 소리는 몇 분이 없어. 7가지 분이 없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그리고 뒷자음은 된소리로 바뀌어야 되는데 된소리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디귿이 없으니까 그럼 얘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렇게 5가지 뿐이 안 되지. 사실은 얘네는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총 35가지의 경우의 수라고 했지.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표준발음법 23항은 된소리 대기 기본항이지. 기본항은 무조건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어때? 기역, 디귿, 비읍 플러스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 보통 부득방 플러스 부득방 하장 이렇게 보통 외우지. 자, 이러면 뒷소리가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 된소리로. 예를 들면은 국가 하면은 국가 이런 식이지. 또 국밥 해도 국밥 이렇게 바뀌는 거였지. 어떠한 경우든 다 돼. 이거는 기역, 디귿, 비읍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만나면 무조건 다 되는 거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글은 어때? 앞에는 어차피 이 경우의 수 중에서 벌써 15가지 써버렸으니까 나머지가 뭐야? 여기서 빼면은 이 나머지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리은, 리을, 미음, 이음, 즉 울림소리잖아. 그럼 이 뒤에 오는 애들은 다 앞에가 뭐야? 울림소리일 수밖에 없겠지. 왜 기역, 디귿, 비읍은 이미 앞에 해버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뒤에가 된소리 되려면 어때? 똑같겠지. 똑같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올 거야. 물론 여기서 빠지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지. 그래서 나머지 항들을 또 보면은 표준발음법 24항과 표준발음법 25항은 둘 다 어간과 어미에서 나타나는 표준발음법이지. 그래서 24항은 어때? 어간 중에서 니은과 미음이 어간 중에는 뭐가 만나겠어?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 어미를 만나야 돼. 근데 우리는 어미는 어때? 비읍으로 시작하는 게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비읍이 빠진데 그냥 부득방 사장 외워도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돼? 예를 들면은 남꼬 하면은 어간 어미 하면은 어떻게 돼? 남꼬가 되지. 남따도 어간어미 하면 남따가 되지. 대신에 어간어미가 아닌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어? 남자들 다니는 고등학교 이 경우는 그냥 남고잖아. 남고가 아니라 왜? 어간어미가 아니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에 25항은 어떻게 돼? 어간 리을 비읍 받침과 리을 티읕 받침 뒤에 고두방 사장이 오는데 어차피 이것도 부득방 사장이라고 외워도 상관없는 게
여기에 어미가 뭐가 없어?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없기 때문이지. 자,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해온다고 그랬어? 요거는 개미 할기는 혀가 얇다로 외우면 된다고 그랬지. 할기 혀가 얇다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할다 같은 경우에도 할다로 가지. 원래 리을, 리을, 무슨 발음이라고 그랬어? 그냥 리을로 발음 내지. 다음은 나는 나이 해가지고 몇 항이었어? 이거? 표준 발음법 10항에 보면은 리을, 리을은 리을로 발음한다라고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준 발음법 26항과 표준 발음법 27항은 둘 다 뭐에 대한 거야? 둘 다 리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26항은 뭐야? 한자어 중에서 한자어 리을 플러스 부득방 사장 중에 얘는 좀 특이하게 뭐가 빠져? 기역과 기읍이 빠지고 한자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갈등 어때? 갈등 또 한자어 갈증 철수 같은 것도 한자어 이름이니까 철수가 아니라 철수지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27항은 뭐였어? 관형사형전 성어미 리을 관형사형전 성어미 리을 하면은 어때? 한 칸 띄고 오지 나머지 틀은 띄고 나타나지 않는데 얘는 어때? 한 칸 띄고 나타나고 왜? 관형사형전 성어미하면 관형으로 바꿔주는 건데 얘는 명사 수식하기 위해서 한 칸에 띄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 뒤에 비역, 비긋, 비읍, 시옷, 지읒, 체언이 오지. 왜? 관형사형전 성어미는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 바꿔주는 애들이니까. 그러면 뒤에가 된소리 되지. 예를 들면 어떻게 돼? 우리 먹을, 먹을의 리을, 할의 리을 이런 게 이제 어미잖아. 플러스 어때? 먹을 것 하면은 먹을 것, 혹은 먹을 사람 하면은 먹을 사람 이렇게 되지. 이런 게 이제 된소리 되는데 무조건 얘는 어때? 한 칸 띄고 시작해. 나머지는 그래가지고 그냥 단원에서 찾으니까 쉬운데 관형사형전 성어미 이제 27항 그 된소리 되는 거는 잘 못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한 칸 띄고 하거든. 근데 관형사형전 성어미 리을이 들어가면 무조건 뒤에 거 봐야 돼. 이해되지?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28항은 원래는 사이소리라고 그랬지. 왜 그렇다고 그랬어? 모모의 모모 같은 형태에서 보통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 28항. 자, 그래가지고 표준발음법 28항은 앞에 뭐가 오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 그냥 모모의 모모면 나타나. 근데 어차피 위에서 구두방 뺐으니까 뭐야? 니은, 리을, 미음, 이응에다가 얘는 자음 아니어도 상관없어서 모음까지 합해가지고. 근데 모음도 어차피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울림소리 플러스 구두방 사장 도로 보통 외우지.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오면 어때? 뒤에 게 된소리가 되지. 예를 들면 우리가 초점 같은 경우에는 한자와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지만 된소리로 발음해서 초점 이렇게 가지. 원래 이 자리에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될 애들인데 못 들어가는 경우에 28항이 되는 거야. 뒤에가 된소리가 되면서. 또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 앞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시옷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잖아. 옛날 같으면 이렇게 썼겠지. 이렇게 썼어. 옛날에 백성의 시 보면은 여운한 골족이라는 시가 있거든. 여우가 나온다는 골짜기에 사는 가족 이렇게 썼어. 시옷을 이렇게 리을 뒤에 갖다 때려 넣기도 했단 말이야. 받침이 있어도 같이 넣기도 했는데 지금은 저런 게 없어졌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 물시오고기 할 수는 없지만 발음은 물고기 이렇게 가는 거지. 불고기는 그렇게 하는 거지. 왜? 불에 사는 고기가 아니라 불의 구운 고기니까 불고기고 물의 고기에서 물고기가 되는 거지. 이해돼? 여기까지 괜찮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사이소 들어가자. 다 됐니? 지웠을 때? 지운다. 사이소리하고 오늘은 음운전동 싹 다 정리해줄게.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음운전동 5문장 쪼개고 할 사람들은 하고 가면 돼. 집에.
사이 소리도 비읍 피읍 빼고 이제 시험에 나오면 사이 시옷과 니은 첨가만 딱 집중적으로 해줄게. 지난번에 비읍 피읍은 한번 하긴 했었지. 그냥 간단하게 딱 사이 시옷과 니은 첨가만 해줄게. 사이 소리는 소리가 들어오는 현상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사이 시옷하고 니은 첨가가 있는데 사이 시옷은 표기가 되고 니은 첨가는 어때? 표기가 안 돼.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사이 소리와 관련된 규정은 표준발음법에 있고 하나는 한글맞춤법에 있지. 표준발음법은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표기되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지의 문제인 거고 한글맞춤법은 어떻게 발음이 될 때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 자, 그러면은 표준발음법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 배워왔던 것들인데 이제 사회소리와 관련된 게 28항에 일단 있어요. 28항은 뭐였어? 되돌이되기 일종이지. 얘네들은 물론 거의 대부분 뭐뭐의 뭐뭐 혹은 수식관계에서 나타나. 거의 대부분. 자, 28항은 그래가지고 앞에 울림소리 플러스 구두방 사장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뒤에가 되돌이가 되는 거지. 아까 했듯이 물고기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29항이 뭐였어? 니은 첨가였지. 자, 29항 니은 첨가는 어때? 니은이 이제 첨가되는 현상인데 어떨 때 일어나? 받침이 있고 이제 받침 뒤에 이몽 어근이 왔을 때 니은이 첨가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 이 니은이 첨가될 때 니은 자체가 이제 그냥 뭐 다 첨가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어떤 경우에 뭐뭐인 경우 혹은 적어도 이제 앞에 접사가 뒤에를 수식하는 느낌이 있을 때 그때만 내. 예를 들면은 우리 솜 플러스 이불 하면은 얘는 어근이지. 솜의 이불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솜이불이 되고 혼이불 같은 경우는 앞에 접사잖아. 그럼 호스의 이불 하기는 좀 이상하지. 이게 어근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거나 수식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혼이불이 되는데 뭐는 안 돼? 우리 맛있다 같은 경우에 어때? 다 했을 때 어근에다가 어간 어근이잖아. 얘도 분명히 어근인데 얘는 어때? 맛있다가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돼야 돼? 맛있다가 원칙 발음이고 맛있다를 허용한다고 했지. 이게 이제 이 첨가가 안 되는 경우야. 자, 그 다음에 30항은 뭐였어? 30항은 사이시옷 표기시 발음이지. 근데 이거와 규정이 뭐야? 서로 상호보완 규정이 뭐야? 한글맞춤법 30항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이지. 얘와 얘는 뭐라고 했어? 상호 근거 규정이라고 했잖아. 서로가 서로의 근거가 되어주는 규정이야. 자, 그래서 한글맞춤법 표준발음법 30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 한글맞춤법 30항도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사실 이걸 나눠보면 네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한글맞춤법 표준발음법 30까지 1항은 뭐야? 사이시옷이 오고 사이시옷은 실제 발음이 뭐야? 디귿 발음. 디귿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된돌이 되겠지. 왜? 디귿 플러스 국방사장은 된돌이니까. 얘는 특징이 뭐야? 이 사이시옷을 묵음하는 게 원칙이지. 다만 묵음하지 않는 것도 허용해. 사이시옷을 발음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발음해도 되긴 해. 근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넷가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말하면 사이시옷 묵음하고 넷가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넷가라고 하기도 하지. 이게 원칙 발음이고 이게 허용 발음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뒷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라고 그랬지. 두 번째, 사이시옷이 왔을 때, 자, 사이시옷 뒤에 니은이나 미음이 오면 어떻게 돼? 얘네가 앞에 거를 어떻게 비음화한다고 그랬지. 동화시켜가지고 얘는 울림소리고 앞에는 울림소리가 아니니까. 자, 이러면은 어떻게 돼? 니은 소리가 더 나지. 예를 들면 넷물 하면 넷물이 아니라 어떻게 발음해? 넷물이라고 발음하고 이게 뭐야? 니은 소리가 더 난다고 하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이시옷이 오고 사이시옷 뒤에 이모음 어근이 왔을 때는 어때? 이모음 어근이 오면은 당연히 이제 받침 뒤에 이모음 어근이가 29항 적용해가지고 니은이 첨가되지. 이 첨가된 니은이 다시 어때? 앞에 있는 디귿을 비음화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어나? 나뭇잎 했을 때 발음이 나문잎이 되는 거지.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래? 니은 소리가 더 난다 그래. 다른 말로 니은 첨가라고 그러기도 해. 자, 근데 그러면 사이시옷은 언제 적느냐? 사이시옷을 적을 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언제 적을 수 있느냐? 사이시옷은 이제 순우리말 플러스 순우리말에서 적기도 하고 순우리말이라는 건 다른 말로 고유어지. 혹은 순우리말이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없어.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나 혹은 한자어 플러스 순우리말이거나 이런 경우는 어때?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어. 다만 이게 두 가지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야겠지. 그럼 어떤 데를 못 적느냐?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에서는 우리 사이시옷을 적을 수가 없다. 근데 여기에 또 예외 있다고 그랬지. 뭐였어? 간이 3개. 착간, 곡간, 택간. 수가 2개. 숫자, 횟수. 그 다음에 색감.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가지 경우에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도 다시 예외가 있다고 했지. 뭐 있어? 예를 들면은 기 플러스 착간 하면 기착간 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 기착간이 되지. 근데 적을 수는 없지만 발음은 어떻게 되겠어? 그냥 기착간으로 적긴 하겠지. 또 그 다음에 전 플러스 색방 하면은 어떻게 돼? 사이시옷 빠지고 전색방이 되겠지. 하지만 발음은 뭐 전색방 하겠지. 사이시옷을 적을 수는 없지만 28항 적용해가지고 소리는 적겠지. 그렇지? 이렇게. 혹은 전세방, 기차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찾아볼까? 사전 어떻게 되나? 잠깐만. 확실하게 해야지. 기착간 맞아. 28항 적용해. 그리고 전세빵 28항 적용해. 사이시옷이 없지만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NNA 같은 경우는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데 사이시옷을 적는 두 번째 규칙이 뭐냐?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뒷소리가 된소리이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소리 덧난다고 했지.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사실 사이시옷을 적었으니까 이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 날 때 사이시옷을 적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는 규정 따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내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내와 가를 합할 때 얘 발음이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리는 내가로 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이시옷을 적어가지고 내가라고 적으래. 또 얘 같은 경우에는 내 플러스 물 했는데 얘가 발음이 왠지 니은 소리가 덧나면서 냇물 이렇게 나니까 어때? 사이시옷 적어서 냇물이라고 적으래. 그 다음에 나무 플러스 잎을 할 때 얘도 왠지 발음이 니은 소리가 덧나면서 나뭇잎 이렇게 되니까 나뭇잎으로 적으라는 건데 사실은 이건 사이시옷을 적어가지고 나는 소리지 애초에. 그래서 얘와 얘는 상호 근거이기 때문에 사실 사이시옷을 언제 적을 수 있느냐는 알 수 없다. 이거 가지고 암기야. 그러면 그냥 이 개념만 알고 있으라는 거야. 이게 적는지 안 적는지는 문제가 없네. 내면 진짜 그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안 적는 것도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지. 머리말이나 햇님 같은 경우에 안 적어. 발음이 이렇게 나와. 그리고 수와 숫 같은 경우에 좀 외워두면 좋은데 숫은 딱 세 가지뿐이 없어. 숫쥐, 숫냐, 숫념소. 나머지는 다 어때? 수를 적어야 돼. 수사자, 수케미, 수소, 수사슴.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정도 하면 사이소리도 끝났지. 요거 다 정리하면 이제 음변동 총정리를 해줄게. 들어와 있어. 됐니? 어휘 테스트 미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아, 외우면 이거 펴가지고 보면 돼. 다 됐지? 이제 운전동 총정리해줄게. 자, 운전동을 총정리해보면 의문변동의 정의는 일단은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변하거나 혹은 그 개수가 달라지는 현상이지. 그러니까 변하거나 개수가 바뀌어야 돼. 위치 변화는 해당하지 않지. 위치 변화에 해당하는 게 뭐야? 연음인 거고. 연음은 어때? 표준반응법 13, 14항이지. 얘네들은 어때? 음변동이 아니야. 연음은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지만 음변동에는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음변동 숫자 적으라고 여기서 일어나는 음변동 해당 숫자 적으라고 그럴 때 연음은 안 들어가. 음변동에 뭔지 알지? 자, 그러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한번 보자. 자, 일단은 우리가 음변동의 가장 기본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교체라고 하는데, 교체는 다른 말로 대치라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동화를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보지. 교체라는 거는 어떤 A라는 의문을 B라는 의문으로 바꾸기만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는 0인 거야. 동화는 뭐야? 원래는 A 플러스 B 했을 때 얘네가 AA 동화되거나 월 BB
동화되거나 올 CC 다른 형태나 올 CD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 동화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겠죠. 그다음에 교체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은 뭐냐?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지. 표준말은 부항이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기 왜 평파열음하라고 본다고 했지? 표준말은 부항 내용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 된 소리 들기. 다른 말로 경험하라고 그러지. 얘는 몇 항이야? 표준발음법 23에서 27항까지를 하고 플러스 28항에 넣기도 하지. 일반적으로 교재에는 요거 두 개가 대표적이고 그 외에 또 뭐가 들어가? 사실은 두음법칙에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봐. 두음법칙은 사실 현대맞춤법 계열인데 얘는 표기가 돼. 니은이 리을로 아니지.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 예를 들면은 로인이 아니라 노인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교체 일종으로 보게 돼. 두음법칙 중에서. 그 다음에 반모음 교체 개념이 또 있지. 요건 사실은 최근에 들어온 개념인데 반모음 교체라는 거는 뭐야? 원래는 옛날에 자음 축약 개념에 넣었던 애들인데 예를 들면은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되는 경우야. 개수상으로 보면 1 플러스 1이 2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 되면서 교체인 건데 이런 거지. 5 플러스 아가 와가 되는 경우. 5 플러스 아가 W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5가 반모음 W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교체고 여기다 플러스 교체에 포함되는 동화 개념까지 같이 배워야 되겠지. 동화 시리즈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야? 우리 구개음화지. 구개음화는 뭐였어? 구개음이라는 이름 때문에 좋은 위치의 동화라고 했어. 그래서 표준말음법 몇 항이야? 17항의 내용이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음동화가 있었지. 자음동화는 크게 두 가지 있었지.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었고. 자, 비음화와 유음화는 표준발음법 각각 18, 19항과 표준발음법 20항 내용이었고 얘네들은 비음과 유음 자체가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무슨 동화라고 했어? 좋은 방법의 동화지. 그 다음에 이제 모음동화 계열들이 있었잖아. 모음조화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기도 한데 모음조화는 좀 애매한 게 얘는 어때 사실은? 동화는 맞는데 뭐가 아니야?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요새 안 나오는 추세라고 했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모음 역행동화. 고기가 괴기 되고 아기가 아이기 되는 건데 얘도 어때? 비표준어이기 때문에 일부 표준어를 제외하고는 비표준어여서 잘 안 나오는 추세야. 그치?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탈락. 자, 탈락은 있었던 A가 없어지는 거지.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자음군 단순화지. 자음군 단순화는 앞에 게 빠지느냐, 뒤에 게 빠지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표준발음법 10항과 11항에 나오는 내용이었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동음 탈락이라는 개념이 있어. 탈락 중에 동음 탈락은 보통은 원래는 자음과 모음 두 가지에서 나타나거든. 근데 자음 동음 탈락은 잘 안 배워. 되게 예외적인 경우라 거의 안 드러나는데 왜 그러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이거 뭐라고 읽어? 원래는 목과라고 읽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목과라고 안 읽고 기억기억 겹친다 그러면 모과라고 읽지. 이런 게 자음동음 탈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는 경우야. 그래서 이거는 거의 빠지고 모음동음 탈락이 보통 나타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어때? 가 플러스 아 플러스 다 하면은 어떻게 돼? 같다가 되면서 아가 탈락하지. 우리 보통은 이게 동일한 모음이 두 개가 만나면 탈락하는 경우가 동음 탈락이야. 모음동음 탈락.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그 신사고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부분 법칙을 탈락의 종류에 넣기도 해. 예를 들면은 뭐야? 니은이 이응되고 리을이 이응되는 경우. 자, 예를 들어 보자. 우리 여자가 아니라 뭐야? 여자. 리씨가 아니라 이씨. 이런 게 대표적인 부분 법칙인데 이것도 탈락의 일종으로 넣기도 해.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보통은 풀 탈락이라고 해서 외우거든. 히읗 탈락, 이 탈락, 리을 탈락. 얘네들은 규칙 활용 계열이야.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뭔가 탈락하는 계열이라서 규칙 활용이라고 그래. 어감 어미가 변화를 할 때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탈락 개념에서 다 외우진 않아. 물론 불규칙 활용에도 탈락이 있기는 한데 거의 예외적인 경우라 그건 잘 안 나오고 규칙 활용 세 가지만 탈락 계열에 넣었는데 히읗 탈락, 이 탈락, 리을 탈락 합해서 그냥 흘 탈락 외우면 돼. 자, 히읗 탈락, 이 탈락, 리을 탈락의 특징은 뭐냐? 자, 일단은 히읗 탈락은 표기가 안 돼. 나머지 을탈락과 리을 탈락은 표기가 되거든. 근데 표기가 안 되면 어디 나오겠어? 당연히 표준발음법에 나와. 표준발음법 12-4항에 나오는 내용이 요거지. 자, 그리고 하는 김에 몇 가지 더 해보자. 이 자음동화 계열에서 원래 여기에 플러스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 원래 동화의 정확한 자음동화는 아니지만 표준발음법 12-3항 히읗 받침이 니은 만나면 니은 되는 경우도 여기 동화의 일종으로 들어가기도 하지. 자, 히읗 탈락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제 히읗 받침 어간에다가 플러스 모음 어미가 오면은 히읗이 탈락해버리는 현상이지. 그래서 어때? 노아 하면은 히읗이 탈락하고 노아로 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을탈락과 리을탈락인데 얘네들은 표기를 해. 을탈락 당연히 표기하고 리을탈락 표기하지. 을탈락은 어떤 경우야? 어간 말은 어간의 받침에 어간 끝부분에 의가 있고 그 뒤에 특정 어미가 오면은 의가 탈락해. 예를 들면은 우리 크다에다가 어미 붙이면 어떻게 돼? 커 이렇게 가지. 이런 게 이제 을탈락하는 경우고 리을탈락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 어간 어미에서 나타나는 어간 발음 리을에 특정 어미가 오면 탈락하는 리을이 탈락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갈다에다가 니라는 어미 붙여서 가니 이렇게 되지. 이런 것도 이제 리을 탈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 이제 특정 어휘, 특정 체언이라고 해야 되나? 특정 체언 리을에 특정 체언이 같이 붙었을 때 예를 들면은 아들 플러스 님 아드님 이렇게 가지. 또 솔 플러스 나무 하면은 소나무. 이것도 이제 리을 탈락이지. 세 번째 축약. 축약은 뭐가 축약이야?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되면서 C 되는 경우가 축약이지. 축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있는데 자음 축약은 다른 말로 거센 소리 내기라고 그러기도 하지. 몇 항이었어? 표준발음법 12-1항 내용이었지. 그
그 다음에 모음 축약이 있는데 모음 축약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저 반모음 교체랑 같이 생각을 해놔야 돼. 그래서 모음 축약 전에 하나 더 있다. 우리 표준발음법 이거 있었잖아. 기억나? 표준발음법 12-2항이 축약과 비슷했지. 예를 들면은 히읗 플러스 시옷 했을 때 쌍시옷 되는 거 있었잖아. 노소 하면은 노소. 요것도 일종의 축약으로 볼 수도 있어. 넓은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모음 축약이 들어가는데 모음 축약은 뭐랑 비교해서 봐야 되냐면은 이 반모음 교체랑 비교해서 봐야 돼. 얘는 어떻게 돼?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단모음 되는 경우지. 마이너스 1 되면서 단모음 돼. 즉, 1 플러스 1은 1 하면서 마이너스 1 되는 경우지. 자, 이 경우는 어때? 아 플러스 2 하면은 어떻게 돼? 애가 되는 경우야. 아 플러스 2가 애가 되는. 자, 이 경우에 하나가 줄어들잖아. 그래서 얘네는 이 모음 축약과 그 다음에 이 반모음 교체는 원래 모음 축약으로 하나로 봤었는데 이렇게 분리된 지가 몇 년 안 됐다. 이중 모음을 모음 두 개로 보면서 이렇게 분리가 시작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첨가. 없었던 애가 생기지. 플러스 1에서 2. 우리 보통은 사이소리랑 니은 첨가가 같이 일어나는 니은 첨가 같은 경우 2까지 되지. 일단은 첫 번째가 사이소리. 사이소리는 사이시옷하고 니은 첨가가 있지. 자, 얘는 어때? 얘는 표준발음법 34. 얘는 표준발음법 29화. 이렇게 되지. 자, 그리고 얘네 둘이 같이 일어날 때는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데 이 경우에는 표준발음법 30-3항이지. 자,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반모음 첨가는 뭐였어? 표준발음법 22항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은 허용 규정이야. 허용 규정이라는 건 뭐야?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거야. 표준발음법 22항의 내용이었는데 뭐였어? 단모음과 단모음 사이에 단모음 2를 넣는 거를 허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뭐 2오 혹은 아니오 이런 발음이 원칙 발음은 뭐뭐 2오. 근데 어때? 이거를 이요로 발음해서 단모음 넣는 걸 허용하는 거지. 이것도 아니오인데 아니오뿐만 아니라 모두 허용하는 거야. 아니요를 허용하는 거야. 이게 원칙이고 이거 허용 발음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운변을 싹 다 정리한 거지. 우리가 찾아야 될 항목들은 요게 다야. 그 운변동 저거에서.